안녕하십니까. 놀부 창업전략연구소 조성현입니다. 여태까지 그 외식 트렌드에 대해서 지금 시리즈별로 그 수업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 마지막 시간인 스마트폰, 그리고 스마트폰과 외식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그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숫자일까요? 3천만, 그리고 하루 2.9시간, 10명 중 4명이라는 의미인데요. 이게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현재 우리 스마트폰, 우리 국민들의 스마트폰 이용 실태입니다. 자, 하나씩 풀어보면, 현재 우리나라 2013년 4월 4일 기준으로, 조사치 기준으로 통계치로 저희 국민 중에 휴대폰 이용자 중에서 그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사람이 3천만에 육박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한 5천만에서 이제 6천만 가까이 되는 국민을 갖고 있죠. 그러면 이제 거의 과반수 가까운 인원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9시간. 이 스마트폰 보유자 등의 한 사람이 평균 그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하루에 2.9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2.9시간 동안 무엇을 하는 걸까요? 예, 물론 통화도 하겠지만 인터넷이라든가 스마트폰을 이용한 오락, 뭐 이런 컨텐츠, 그리고 독서. 요새 지하철 보시면은 과거와 좀 다른 풍경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과거 같은 경우는 지하철 문까지나 신문들을 많이 이렇게 펴고 보셨지만 최근에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들 스마트폰을 보고 있죠. 혹은 조금 더 이제 형편이 나으신 분들은 그 모바일 기기, 좀 더 큰 아이패드나 이런 그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무언가를 하고 있는가 한번 보고 있으면 대부분은 10중 8구는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이런 SNS를 즐겨 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 정보를 얻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신문을 본다던가 오락을 하지요. 그리고 일부 소수 인원들이 그 안에 이제 그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전자책들을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정보 교류나 정보에 대한 그 습득 기기로서 이미 스마트폰은 보편화되어 있다. 우리 경제 활동을 하고 공부를 하고 어떤 우리들의 그 오피니언 리더로서 어떤 정보 전달들을 할 수 있고 그런 정보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계층이나 세대수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을 하면서 이 중요한 도구로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10명 중 4명. 요거는 스마트폰 사용자 중에 스마트폰 중독자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보통 10명 중 4명. 우리가 주변에도 그럼 꽤 되겠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 중에 10명 중에 4분 정도는 스마트폰에 중독자라는 거죠.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본다는 겁니다. 사실 이 두 번째 줄에 있는 수치는 평균 수치고, 이거보다 적게 사용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많이 사용하시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 평균 수치를 올리시는 분들이 바로 이 스마트폰 중독자인 것이죠. 이 스마트폰 중독자들은 하루 종일 무엇을 할까요? SNS를 대부분 할 겁니다. 그 오락을 하겠죠. 그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여러 가지 정보 교류나 쿠폰에 대한 그런 어떤 메리트를 갖기도 하고 이걸 이용해서 돈을 벌기도 합니다. 요새 여러 가지 재미있는 요소들이 있죠. 자, 이렇게 실생활에서 스마트폰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문화적 도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밀접해졌기 때문에 외식과의 연관성도 깊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외식은 어떻게 됩니까? 의식주, 바로 식에 해당하는 것이죠. 우리 생활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아주 중요한 생존을 위한 부분이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스마트폰이 언제 어디서나 의식주를 함께 할 때 바로 옆에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의식주에 대한 어떤 자기의 평가나 자랑, 뭔가를 샀다, 이런 것들이 공유되게 되겠죠. 자, 43.1%. 계속 오늘 어려운 문제만 좀 드리는 것 같은데, 이것도 무슨 수치일까요? 바로 이 스마트폰 이용자 중에서 SNS를 통해서 자기가 경험하는 것들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비율입니다. 주로 외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본인들이 어떤 매장에서 뭔가를 경험하고 외식을 했을 때
좋다 혹은 나쁘다라는 평가들이 그대로 SNS를 통해서 공유가 되고, 그러면 그 해당 매장에 대한 이런 실시간 교류나 이런 정확한 평가들이 다른 해당하는 SNS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친구의 친구, 그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SNS를 신속하게 전파가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외식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과거에 피자헛이라든가 아웃백, 그리고 비스라든가 유명 업체 같은 경우는 그 미스터리 샤퍼라는 제도를 운영했어요. 그 본사에서 그 정예 인원들을 파견을 해가지고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직접 손님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매장의 서비스라든가 음식 품질 지수, 그리고 청결 상태 등을 체크를 하는 그런 과정이었죠. 그래서 만약에 체크했을 때 점수 미달이었다 하면은 해당 점장이나 그 영업 관련 담당자들이 이제 문책을 당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런 어떤 제도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미스터리 샤프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긴장하시고 사업 진행하시면서 서비스 하시면서 고객 하나하나 정성을 이제 다 하셔야 되는 시점이세요. 서비스 점검하셔야 되고요. 음식이라든가 이런 품질들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 바로 공유돼 버리니까요. 저 매장 안 좋다, 가지 마라. 매출이 왜 떨어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뭔가 실수하신 게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SNS들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필요하시겠죠. 그래서 적극적인 외식 관련된 어떤 요새 파워 트위터 유저나 파워 페이스북 유저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어떤 그 친구를 맺어서 그런 모니터링을 한다든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돌고 도는 그런 글들에 대해서, 외식 관련된 글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매장 이야기가 나오는지, 혹은 다른 매장 이야기가 나와서 어떤 점들이 사람들이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바로 포스팅이 되고 글이 퍼져나가는지를 체크하셔야 되는 겁니다. 조금 원론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유비쿼터스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그 유비쿼터스라는 단어는요, 그 과거에 이제 공상과학이나 그런 쪽에 이제 많이 등장을 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풀어 쓰자면은 라틴어로 언제 어디서나 라는 말이죠. 이게 다시 이제 소설이나 공상과학 소설에 쓰이면서 표현된 게, 우리가 생활하면서 의식하지 않는 수준에서도 어떤 인터넷 라인과 접속을 해서 어떤 정보를 보고, 그리고 내가 글을 업로드할 수 있는 그런 생활체제를 유비쿼터스라고 합니다. 현재는 어떻습니까? 이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그리고 스마트폰에 대한 칩이라든가 이런 홈 네트워킹 서비스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되면서 바로 우리가 냉장고를 열어도, 화장실에 가도 어디서나 유비쿼터스, 즉 망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미 구현이 돼버렸죠. 자, 이렇게 되면서 우리는 모든 의식주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역으로 업체들은 이런 수집된 정보들, 바로 빅데이터죠. 요즘 유행하는 빅데이터를 이런 체제들을 통해서 수집을 해가지고 어떤 서비스라든가 기업에 대한 어떤 고객들에 대한 평가나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 매장들이 평가되고 이런 부분들이 무섭고 두려운 면도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고객들이 설문을 돌리지 않아도, 고객들한테 직접 물어보지 않아도 고객들이 내 매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 알아낼 수 있는 중요한 도구, 그리고 내가 뭘 고치고 뭘 더 잘해야 될지를 알아낼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식이 가장 트렌디한 종합문화예술이라는 겁니다. 자, 외식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굉장히 편한 그런 문화적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드라마 컨텐츠나 이런 부분에서 나오면서 음식 자체에 대한 예술성, 그리고 음식 자체에 녹아있는 역사, 문화성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얘기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서비스라든가 우리가 음식을 전달하면서 혹은 음식을 구매하게 만들면서 하는 마케팅적 요소들, 프로모션들, 그런 재미 요소들이 문화예술적 측면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새 어떻습니까? 컬처노믹스라는 게 또 유행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문화 이벤트 서비스 이런 것까지 연계해서 다문화적으로, 복합적으로 이런 외식이라는 게 문화 서비스를, 문화 예술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스마트폰은 빠질 수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요소나 내가 하고 있는 그런 아이템에 대한 그런 예술적 요소, 그리고 평가를 높여야 되는 가치들에 대한 얘기들을
이 SNS, 즉 스마트폰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역으로 전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좀 주안점을 둬주세요. 그리고 페이스북 장사하고 계시다면 SNS 하셔야 될 겁니다. 하지 않으시더라도 관심이라고 해서 모니터링이나 하세요. 이거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 매장 사례를 좀 들어볼게요. 이 매장 같은 경우는 이런 방금 말씀드렸던 SNS라든가 이런 채널들과 어떤 소통에 대한 측면들을 굉장히 라이브하게 그리고 어떤 현장에서 가장 최적화되게 적용 잘한 케이스예요. 그 미국의 포푸드 시스템이라는 그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버거 2.0이라는 메뉴를 내놓았죠. 재밌는 것은요, 버거에 대한 패티부터 시작해서 번스, 소스, 야채, 그리고 각종 토핑들을 고객들이 그 안에서 마음대로 조합해서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조합들이 합쳐지면 약 1억 가지 이상의 버거 조합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럼 재밌는 게 뭐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조합된 이 버거들이 철수 씨가 만약에 버거를 본인만의 레시피로 이제 제조를 했겠죠. 1억 개 중에 하나를. 그러면 이 버거의 이름을 철수버거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철수버거라고 해서 그거를 조합을 레시피를 요 포푸드 웹사이트나 이제 페이스북 그 포푸드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게 공유가 되면서 빌드 버거 차트라는 그런 그 차트에 인기도에 따라 그 레시피가 랭크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유저들이 보고서 경험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게 하나 더 팔릴 때마다 그 해당 레시피를 공유한 사람은 그 포푸드에서 버거를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포인트가 적립이 되게 되는 겁니다. 돈을 벌게 되는 거죠. 그런 재미 요소 때문에 열광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그 본인들의 버거를 조합해서 레시피를 만들고 올리고 그거를 다시 어떻게 합니까? 홍보하죠. 열심히. 개인 트위터를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다시 홍보해요. 그래서 와서 먹어봐라. 그리고 그걸 보고서 다시 경험한 사람들이 또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후기를 쓰죠. 이런 식으로 회자되면서 자연스럽게 바이럴이 일어나고 그 버거에 대한 유명세가 타게 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감안해서 우리가 구현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아이디어를 내보는 것도 괜찮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오늘의 포인트. 그래서 이제는 매장들도 일률적인 서비스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뭔가 서비스가 나와서 고객한테 서비스가 됐을 때 음식에 대해서 고객이 물어봤을 때 원래 그래요라든가 당연히 그렇습니다라는 제품, 이 제품은 이런 제품이다라는 일방적인 강의는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 고객에 맞춰서 고객과 소통해서 고객의 평가를 보고 고객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파악을 해서 그걸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라고 해도 개인 브랜드라고 해도 그런 부분들을 맞춰서 최대한 서비스를 해주고 고객의 구미에 맞추고 눈치에 더 맞춰야 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피곤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잘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고객들은 바로 제 편이 되는 겁니다. 내 편이 돼서 어떻게 합니까? 페이스북에 올려주는 겁니다. 아, 저 매장 너무 좋습니다. 친절하세요. 꼭 가보세요. 어디 맛집이 있는데요. 그 맛집 꼭 가보세요. 한 번쯤 경험해 보실만 하실 겁니다. 이런 메시지들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인터넷상에 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스마트폰과 관련된 모바일 기기들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모니터링 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직접 하시고요. 그리고 고객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이런 내 매장의 정보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하십시오. 그게 바로 요즘 세대에 유행하는 스마트한 사업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 그 강의는 그 홈메이드로 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아까 실수를 좀 했죠. 마지막 강의라 했는데 그게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홈메이드 그 아이템을 가지고 사례별로 이번에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그런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